들어. 시작됐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부터 같이 봅시다. 나 여기까지 나오지? 아니요. 여기 안 나와? 나와요. 근데 나는 안 나오지? 손가락만. 나는 안 나왔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생명체, 생물이라고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세포요. 세포여야 해. 세포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하면 돼. 물질 대사는 효소를 이용해서 생물체 내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특히 나중에 우리가 판별할 때는 스스로 자기 몸에 어떤 화학 기구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조금 중시합니다. 그것도 하나 챙겨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뭐 배웠니? 자극에 대한 반응을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항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성 할 때 돼지 얘기했니? 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일단 조금 이따가 같이 보고. 뭔 돼지? 그 다음에 지금 할 건 뭐냐면 돼지 왜? 발생과 생장이야. 지난 시간에 했다 그랬는데 우리 녹화 때문에 여기부터 같이 하자. 돼지가 왜? 재밌잖아. 돼지 왜? 돼지 뭐? 돼지가 왜? 돼지 얘기 좀 이따 해줄게. 그러면 했으면 했다 그러면 돼. 다른 반 녹화돼 있으니까. 발생은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몸의 구조를 완성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라 그랬고, 이거와 조금 구분할게. 대표적인 예시로 개구리가 올챙이에서 이렇게 진화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챙이송을 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개구리 발생송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커가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장이라고 하는 건 세포의 수를 늘려서 몸집과 무게가 커지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를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알아야 될 거는 발생이랑 생장이 사실은 구분하기가 조금 모호하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보는 친구들은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알아먹겠지. 여기 아기 세포가 있어. 아직 성장을 덜 했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예시를 백혈구로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백혈구로 하겠습니다. 얘는 생장이야 발생이야? 굳이 따지면 발생이요. 얘는 왜 발생이라고 할까? 기능이 맞아.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져서 새로운 애로 됐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만 봤을 때 뭐냐고 물어보면 발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기에서 어른이 될 때 이 팔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자라고 2차 성징을 하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도 바뀌지만 거기에 뭐 또 일어나? 몸집이 커져서 세포의 수도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이 완전 따로 일어나는 건 조금 드물어. 우리가 개체가 된 다음에도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장과 발생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뭐라 적으라 그랬어? 같이 적어. 발생과 생장이라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의 정의.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어버이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요거는 생식의 정의. 밑에는 유전의 정의였습니다. 요거 했니? 네. 요거 했어. 그래서 생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성 생식과 무성 생식에 대해서 너희 반 얘기 안 했을 거거든. 했니? 아씨 다 했네. 뭐 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해라. 보면 생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성 생식이 있고 무성 생식이 있어. 다시 들어도 돼. 너희 진도 괜찮으니까. 유성 생식은 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암컷과 수컷이 나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암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아니요. 우리 어떤 생물은 보면 수컷이 더 예쁘고 어떤 생물은 암컷이 막 더 우락부락하고 몸집이 크기도 하고 암컷과 수컷에 뭔가 겉모습의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네. 암컷과 수컷을 나누는 생물학적 기준은 뭐냐면 유전자를 받는 역할을 하면 암컷이라 불러. 주는 역할을 하면 수컷이라 불러. 수컷이
정자나 유전자 일부를 주면 그걸 받아서 잉태하는 생물이 있다 그러면 우린 그거를 암컷, 주는 쪽을 수컷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아름다움이랑도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생물에 따라 다르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무성생식은 예시 같은 걸 쌤이 알려줬나요? 적진 않아도 됩니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이거는 시험 낼 것도 아니고. 무성생식의 대표적인 게 이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적어줬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포 하나가 예를 들면 대장균 같은 애들 이렇게 두 개로 분열하는, 똑같이 분열하는 이런 이분법이라는 방식이 있었고, 출하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출하법은 몸에서 새끼가 이렇게 나, 그 다음 적당히 커지면 똑 떨어져서 새로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랑 거의 똑같은데 방식은 보면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나중에 똑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전한 개체가 되겠죠. 이렇게 몸에서 삐져나와서 나가는 이런 출하법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포자법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된다. 안 적어도 된다 이거. 시험에 안 낼 테니까.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포자법은 버섯 같은 애들이 막 포자 뿌리잖아. 네. 걔네가 각각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뭔가 씨앗 같은 존재야. 근데 걔는 유성생식이 아니라 혼자서 그런 씨앗을 뿌리고 걔네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각 기관으로. 그래서 그런 포자법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이 있어. 들어봤니 이거? 아니요. 영양생식. 영양생식은 주로 식물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식물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암컷 수컷이 있는 생물, 우리는 유성생식이잖아요. 네. 대장균이나 미생물들은 대부분 무성생식 하거든요. 근데 식물 있잖아. 생식 파트에서만큼은 약간 킹이다. 왜냐하면 얘는 둘 다 할 수 있어. 봐봐, 우리 암꽃, 수꽃 이런 거 들어봤니? 식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은행나무 용남중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암컷 그루야. 그래서 열매 떨어져. 그지? 근데 수컷 은행나무는 열매가 안 맺어져. 그래서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유전 기술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이 은행나무가 암컷 그루, 수컷 그루가 구분이 안 돼요. 겉모습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랜덤으로 심었거든요. 심고 얘가 암컷이면 은행 떨어지는 겨. 냄새 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네, 지금은 수컷 그루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수컷 그루만 심고 있어 최근에. 알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식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암꽃 수꽃이 맺어져서 씨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도 생식할 수 있냐면 뿌리 생식이 가능해. 갑자기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요. 그럼 얘는 한 그루예요, 세 그루예요 하면 모르겠어 나도. 세기 어려워요 식물들. 또는 얘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땅에 꽂으면 나. 그래서 식물은 영양생식, 영양기관을 통해서도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무성생식도 가능해.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성생식이 유리한 것 같아요? 유성생식이 유리한 것 같아요? 무성생식. 뭐요? 인간으로 말하는 것 같다? 뭐가 유리한 것 같아? 유성? 무성? 무성? 유성? 너희는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성생식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성생식을 택했는데 무성생식도 그럼 불리하냐라고 했을 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거는 선택에 따라 달라. 그럼 우리는 왜 무성생식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유성생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너랑 생식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식이 이루어질 수 없죠. 일단은 눈이 맞아야 돼. 사랑도 해야 돼. 이 가치관을 따져봤더니 아씨 종교가 안 맞네. 그럼 또 해야 돼. 그래서 또 종교도 맞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있다 보니까 성격이 또 안 맞고 가치관이 달라. 그럼 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맞아가지고 결혼하려고 얘기해봤더니 상견례 자리에서 이 집안 너무 유교적 사상이 강해가지고 이게 시집이랑 이 각 친정 어머니 아버지한테 서로 이렇게 간섭을 받을 거야. 다 결혼 못하겠고 결혼 못하고. 어쨌든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면 또 끝이냐? 이게 또 임신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열심히 생식을 해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잉태를 하셔가지고 또 10개월 동안 보호를 해야 돼. 보호를 해서 출산을 해야 돼. 또 출산도 위험해. 출산을 했다. 그 애기 낳아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 말하는 것도 길죠.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작업이야. 이 유성생식이라는 작업. 근데 왜 우리는 이걸 택했을까?
4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무성생식의 장점은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어. 에너지 별로 안 드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자식을 낳고 싶은데 하면 바로 다시 같이 살면 돼. 베이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아니면 따로 살아도 되고 얘는 하나의 개체가 된 거야. 단점은 크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유전 정보까지 똑같아. 능력도 똑같아.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유성생식, 무성생식 어느 게 유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성생식을 한다. 요거는 안 배웠니? 네. 네. 우리 6번째 생명체라고 하려면 적응 그리고 진화를 해야 해. 적응이란 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통합과학에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구조, 기능, 습성 같은 게 변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은 토끼라도 우리 모의 실험 했었어. 빨강색, 흰색, 갈색, 흰색 토끼가 있었는데 환경에 따라서 어떤 녀석이 더 선택됐었죠. 이가 길거나 귀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선택되기도 했고 이런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흰색 토끼는 없어지고 갈색 토끼만 남는 이런 현상도 생겼고 또는 사람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는 환경에 놓이면 점점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몸의 구조나 기능 같은 게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응. 근데 이런 게 장기간 이어지면 이제 흰색 유전자, 아까 말했던 토끼 흰색, 갈색이 있었을 때 흰색 유전자가 적응을 못할 수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갈색 유전자만 선택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흰색 유전자가 없어져. 그리고 더 짙은 검은색도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검은색 토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적응하면서 유전자 자체가 이제 변화돼서 아예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하는 걸 진화라고 해요. 그러면 적응과 진화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맞아. 얘는 그냥 내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모습이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결국에는 변하는 거야. 계속 자연 선택되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정적 차이는 집단의 유전자, 개체군의 유전자 전체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런 차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네. 그래서 근데 생식과 유전도 생물의 특성이에요. 생식과 유전도 생물의 특성이죠. 안 적었니? 그래 죄송합니다. 생식과 유전도 생물의 특성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식과 유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안 하면 지금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생식을 안 하면 어떻게 존재해? 그지? 그래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저걸 하고 있다. 얘 갈로파고스 거북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북이는 어때?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바다에 살지 않아? 네. 목이 짧지 않아? 네. 이동 속도가 느리지 않아? 얘는 목이 길어. 육식, 잡식 다 해. 과일 따먹고요. 달리기 생각보다 빨라. 달라요. 생각보다 빨라. 그러니까 엄청 빠르진 않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북이 이렇게 가는 애랑 다르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아닌 거.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진한 친구도 있다. 바다에 수영 못한다 쟤.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육지 거북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되니? 가랑잎 사마귀니? 바람잎 사마귀는 보통 우리 곤충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인데 어떤 환경에서는 뭐 새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위장에 뛰어난 녀석만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나중엔 거의 나뭇잎과 유사한 형태 이런 사마귀도 생겨났고 너무 건조하고 고온하니까 건조한 환경이니까 물을 뺏길까봐 잎을 점점 줄이다가 계속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슨 수준까지 간 거야? 가시가 된 이런 선인장도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배웠냐면 이거는 첫 번째 여기서 나올 만한 시험 문제 어떤 예시를 주고 이거는 어떤 생명 현상, 어떤 생물의 특성에 들어갑니까? 선택해보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데 2012년도 3년도쯤에 9월 또는 수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인가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도 싸우고 선생님들도 싸웠어. 이 문제 답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앞에
첫 번째로 수업했던 반 친구들한테는 쌤이 그걸 안 해버렸다. 조건을 말을 안 해줬는데 얘 집신벌레예요. 집신벌레는 어떤 기관이냐면 좀 독특하게 수축보란 게 있어요. 뭐 커졌다 작아졌다는 물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얘를 집신벌레를 저농도에서 키우다가 고농도의 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수축보에 물이 담겼잖아요. 네. 고농도의 물로 갔을 때 얘가 살기 위해서 이제 물을 몸에서 바깥으로 버리면 얘가 몸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뀌면서 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럼 이 현상은 생물의 특성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 일단 아닌 거 제껴보자. 세포로 구성, 이거랑 좀 별 관련이 없다, 그치? 네. 물질 대사야? 이것도 별 상관없는 거. 내가 봐봐, 애들이 왜 헷갈려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생각에서 그래. 고농도의 자극을 줬더니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항상성 어떻게 생각해? 항상성도 얼추 맞는 것 같아. 발생과 생리는 별 관련 없는 거. 적응과 진화, 적응. 환경에 적응한 것 같지 않아? 생식과 유전 이거 별 관련 없고. 그래서 요 세 개 가지고 이제 배틀 떴어요.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옆 친구랑 얘기해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 같아? 항상성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안에 농도를 근데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 자극감 아닌 것 같아. 아니 물을 빼고 나서 그러면 상황 안에 고농도가 됐잖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뀐 거니까 뭘 항상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라고. 그러네. 그것도 자극감 우리가 그러니까 두개 다 근데 비슷한 이름이 냄새가 나? 안 나. 갑자기 막상 나그 뭐? 해보았는가? 일단은 싸워서 결국 최종 승리자는 요거였어. 진짜? 최종 승리 아닌 건데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얘는 저농도에 있다가 고농도로 갔죠. 네. 그래서 얘는 몸의 농도가 물론 물이 빠져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농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몸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축보에 있는 물만 빠져나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속 저농도로 존재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물을 뺏겨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물을 대신 줘버려서 농도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항상성, 농도를 조금 유지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결론 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선생님 저 고농도에 대한 자극 반응 아닙니까? 물어보면 나도 정확하게 애매해요.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도 보면 뭐 기관이 바뀌거나 뭐 형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수축과의 크기가 작아졌을 뿐. 얘는 제일 멀어. 얘는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얘 두 개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는 시험에 원래 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나왔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수행평가를 하나 썼었어요. 수행평가를 썼을 때는 맞히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근거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낼 거니까 이렇게 수업 재료로 쓰겠죠? 제가 이쪽 파트에서 시험 낸다 그러면 확실한 걸로 줄게요. 근데 여러분이 완자라든지 우공비라든지 무슨 O2 이런 거 쓰다 보면 특히 이 파트에서 O 개념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들고 오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게 적혀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볼 때 첫 번째 기준이 기출 문제로 보세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 비슷한 선택지 찾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두 번째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알겠죠? 혼자서 잘못 공부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상한 거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잘못 학습한지 모르다가 나중에 수능에서 틀리면 어떡할래? 수능에서 우리 15개 맞춰야 되는데 2점짜리 틀려온다. 큰일 나니까. 기준은 항상 이걸로 보십시오.
그렇다. 두 번째, 바이러스. 얘들아, 너희는 바이러스를 생명체라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중간. 봐봐. 우리 천연두란 애가 있어. 천연두를 DNA 염색체 역추적, 역학조사를 해보면 네. 한 4,000년 전쯤, 5,000년 전쯤에 최초로 발병한 것처럼 느껴져. 그런 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천연두 형태라고 예측되어지는, 추측되어지는 그 천연두를 보관하는 데가 지구상에 2군데 있어, 센터로. 미국에 하나, 스위스인지 어딘지 거기 하나, 이렇게 있어. 보관한 지는 70년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쌤이 어렸을 때 50년이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어요. 70년에서 100년 사이겠죠? 이거 당장 뽑아가지고 내 몸에 접종하면 어떻게 될까? 걸리지 않아요? 천연두 걸려. 아파. 그러면 100년, 700년, 1000년 뒤에는 아파. 7000년, 만년 뒤에는 아파. 7만 년, 10만 년 뒤에도 계속 아파. 얘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보관돼 있다가 접종돼도 우리는 이렇게 돼. 생물들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 가능한 게 있을까라고 하면 없어. 생물들은 물론 곰벌레 그런 거 옛날에 얘기해줬지만 그런 거 말고 이런 애들 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스스로 물질대에 사는 애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대사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바이러스라는 건 이게 가능해. 왜 그럴까? 얘네는 대충 생겨서 그래.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쇳덩어리라든가 쇳덩이, 돌덩이. 죽여볼래? 이게 기본인 거. 어떻게 죽일래? 갈아서 마셔. 왜 스스로를 죽이고 그래? 얘를 깬다고 해서 돌덩이의 기능을 못해? 돌덩이 두 개가 되겠지 뭐. 얘네는 왜 죽이기가 어렵냐면 일단 살아있다라고 정의하기도 뭐하지만 우리 보통 생명체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중에 하나만 못하게 해도 끝나. 근데 얘네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멈추게 할 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약간 그런 녀석들이에요. 바이러스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에요. 세균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듯이 얘는 세포야. 세포의 구조로 돼 있어, 세균은. 그리고 바이러스는 한 요만해. 보여? 이렇게 생겼고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단백질 껍데기 안에 핵산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우리 세포라고 하려면 안에 뭐가 잔뜩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예전에 수행평가 했던 거야. 옛날에. 네,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 애들이 만든 거 발췌해 왔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세포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 세포에 뭐 있어야 돼? 핵 있고, 인 있고, 골지체 있고, 리소솜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여기 뭐 중심체 있고, 소포체 있고, 리보솜 있고, 막 소낭도 있고 이렇게 그렸다고. 세포는 이렇게나 복잡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근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이거 헥산이라 치고 실 이렇게 넣으면 끝이야.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얘는 너무 단순하게 생겼어. 얘는 구조, 바이러스의 구조 아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구조를 만약에 적으라 라고 한다면 헥산에다가 단백질 껍질이 있는 형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단백질 껍질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어. 쌤은 내진 않겠지만 알아두시면 공부할 땐 도움 될 겁니다. 이걸 캡시드라고 해요. 캡시드 프로틴, 캡시드 단백질이라 그래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바이러스는 치료하기가 어려워. 아까 돌멩이를 죽여봐라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얘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죽일 거야?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앨까?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바이러스 치료제 만들기는 생각만 해도 어려워. 만들어보세요. 헥산을 없애볼까? 나도 죽어. 단백질 없애볼까? 나도 죽어. 그래서 치료제 만들기 어려워. 나도 가진 거고 얘도 가진 거라서. 그러면 얘를 죽여볼래? 얘는 핵 죽으면 다 죽는 거.
터뜨리거나 없애거나 뭐 하나 없애거나 물질에서 하나만 못하게 해도 죽어. 쉽죠? 근데 얘는 뭘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쟤는 죽이기 어려워. 그럼 선생님 저희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극복한 적 거의 없어. 없어요. 너희 코로나 어떻게 이겨냈니? 다 걸려서 너희가 면역한 거야.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다행히 포유류, 그리고 포유류 중에 최고 궁극체가 있어. 면역 체계만큼은. 사람이 최고. 짱이다 야. 우리는 2주만 버텨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면역을 가져. 그리고 똑같은 놈한테 다시는 안 걸려. 이론적으로. 근데 요즘 이론을 깨부신 애들이 한두 개씩 등장하고 있긴 한데 우리 몸은 그 정도로 면역체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극복한 게 다 걸렸기 때문에. 아직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볼래? 한 번 더? 뭐 말이에요? 4명? 5명? 이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장벽을 쳐줘서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바이러스는 결정적으로 너무 다르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명체인가 아닌가를 따져봤을 때 얘는 생명체야 아니야? 선생님 아닌 것처럼 계속 설명하고 있죠.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닌 것만 알면 안 되고 시험 문제 여러분 3학년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그럼 왜 생명체? 왜 아니야? 이런 걸 많이 물어. 첫 번째, 세포야 아니야? 아니에요. 세포 아니야. 두 번째, 물질 대사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긴 안 하는데 남의 몸에 들어가서는 간혹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못한다 라고 굳이 꼭 붙이는 편인 것 같아. 세 번째, 얘는 자극에 대해 반응할까? 뭐 반응할 방법이 없어. 돌멩이야. 돌멩이. 자극에 대한 반응 안 해. 또 뭐 안 해? 항상성 유지할 생각도 안 해. 그냥 바깥이 고농도잖아? 지도 고농도야. 저농도잖아? 그냥 저농도로 있어도 돼.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 거고. 6번 뭐 있어요? 적응과 진화. 이건 해. 얘도 하잖아. 이건 해. 우리 오래 쓴 백신 얘네 쓸 수 있어 없어? 거의 못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얘는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녀석이 태어나게 되고 그 중에 적응할 수 있는 놈이 결국엔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뭐였냐? 생식과 유전. 해 안 해? 이거 해. 자손 만들잖아. 그리고 자기 유전 정보 전달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왜 생명체가 아닙니까? 무생물입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15년 전쯤에 결론이 났어. 그 전까지는 우리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애들 보고 토의시켜라 이랬거든요. 토론해라.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무생물이라고 가르쳐라 라고까지 왔습니다. 이런 거 못하니까 저도 무생물이 맞는 것 같아요.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뭐냐면 간혹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다. 요거 지워도 되니? 응.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는데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 그래. 보면 바이러스가 세균 숙주에 감염돼요. 세포에 감염하면 지유전자를 넣는데 맞지. 그러면 뭐 가만히 이렇게 사는 애들도 있고 이 들어간 DNA, RNA가 이제 이 세균, 이 세포, 이 숙주세포라고 할게요. 이 숙주세포 속에 있는 리보솜이나 이런 걸 써. 그러니까 이 숙주세포는 얘가 바이러스 건지 지 건지 잘 구분을 못해.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바이러스 지가. 그래서 내 건가? 모르겠네. 일단 전사하자. 전사한 거 이거 번역하자 해가지고 막 단백질 만들다 보면 내 몸게 아니네. 계속 만들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갑자기 바이러스 태어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세포를 터뜨리면서 자손이 생기는데 여기를 보면 뭔가 바이러스에 유전자가 들어가서 점점 성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바이러스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하지만 발생하지 못해. 왜냐하면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 발생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되어가는 건데 얘는 애초에 뭐가 안 돼? 발생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발생과 생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답하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가지는 생물의 특성이 뭡니까? 하면 두 개밖에 없어. 크게 두 개, 많게는 네 개. 이 쪼개면 네 개 되겠죠. 생식 유전하고 적응 진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생물의 특성은 있지만 생물체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에 전혀 이상한 걸 줬어. 이게 생물체가 아니 이게 판별해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판별할래? 저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잘 판별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를 할 수 있겠다. 넘어가고 조금 이따 보여줄게.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이제 감기, 독감, 에이즈 이런 게 바이러스고 아까 말했듯이 너무 대충 생겨서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해. 왜 변화무쌍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의 것이 아니야. 얘를 위해 디자인된 세포 소기관들이 아니라 숙주가 가진, 우연히 내가 감염은 숙주가 가진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요. 잘 만든지도 검사할 방법도 없어. 그냥 잘못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대로 조립돼서 나가요. 자, 얘는 잘못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담고 있는 케이스니까. 그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잘못 DNA가 복제됐어. 그러면 죽인 다음에 다시 만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온통 오류투성이야. 이게 우리 같은 살아있는 물질대사라는 저런 특성을 가진 애는 이게 정보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쟤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계속 새로운 놈이 태어나. 유전자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바이러스들은 대충 생겼기 때문에 죽일 방법이 딱히 없다. 이 핵산이라든지 단백질이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걱정하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은 만년설이라든지 빙하 속에 고대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얘네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가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 없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2차, 3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선이라든지 조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 대비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생물이다 라고 결론 났다 그랬죠? 무생물입니다. 우리 25페이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교과서에 그래도 한번 봐주자. 25페이지에 여기 뭐 줄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됩니다. 예를 보면 바이러스 설명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강조해주고 싶어서 크기가 작은 감염성 병원체다.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고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포가 아니란 소리야. 세포 중에 세균이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도 다른 점. 그리고 DNA랑 껍질만 들어있다. 그래서 세포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 쌤이 색친 부분이. 그 다음에 요거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스스로란 거 굳이 붙이죠 여기도.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다. 알겠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할 수 없어. 방사성도 자극에 대한 반응도 발생도 생장도. 그래서 만약에 두 개만 적어라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적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이유 두 개만 적어라 하면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다. 깔끔하다. 이거는 이제 뭐 하고 싶은 분 하세요. 몇 분 남았니? 10분.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끊어줄래?